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네,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어색한가요? 예,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네. 거의 일주일만 아닌가요? 그렇죠.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 뵙고 제 생각보다 오늘 시장은 좀 약했어요. 덜 빠졌다고 하시는 아니, 거죠? 많이 빠졌다고요. 많이 이 정도 빠져서 시작할 거는 같았는데 반등할 줄 알았거든. 왜냐면 분명히 플러스로요? 아시아권이 오를 것 같았거든, 느낌에. 그래서 했는데 확실히 좀 심리가 아직 많이 안 좋네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엄청나게 오른 주식도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우리가 월화수 휴장일 동안 네. 한 번씩 이제 휴장이 없었던 장이 열었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씩 빠졌거든요. 네.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었고. 네. 그리고 오늘도 아시아 증시가 엄청 큰 반등은 안 했습니다. 네. 플러스긴 플러스인데 홍콩도 한 0.7%, 상해도 그냥 소폭 플러스 정도 지금 진행 중인데 1% 이상 반등이 나왔으면 우리도 플러스 전환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네. 일단은 좀 하락 반영을 했습니다. 네. 헝다리스크가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어요. 어떤 업종, 철강 업종은 플러스 나서 와 되게 세다 이랬더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네. 네, 철강사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마진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오늘 철강주들은 좀 오를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주 올랐죠. 주말간에. 아직 몰랐는데 중국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거라고 네. 해석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또 일주일 만에 만나는 우리 권시우와의 중국 마감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들은 코스피에서 3,000억 팔았고 코스닥에서 650억 팔았는데요. 네.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좀 많이 샀어요. 코스피에서 5,6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550억 매수, 양시장 네. 다 매수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2,3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40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왔을까? 사실은 중국보다 이제 한국이 훨씬 더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는 걸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긴 할 때가 되긴 했는데. 오늘은 좀 대형주 위주로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한국을 사는 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긴 해요. 삼성전자를 좀 많이 샀거든요. 네. 예전에 판 것에 비해서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네. 네, 국내주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한 1,800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제일 많이 샀고요. 네. LG화학을 오늘 1,400억이나 샀습니다. 음. 삼성전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규모로 매수를 했으니까 네. 굉장히 큰 규모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화학 섹터가 세 번째로 많이 오른 업종이었습니다. 네. LG화학이 오늘 8.4% 올랐고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환율도 원달러 환율을 초반에는 좀 많이 오르더니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1,175.5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잘 모르겠어. 왜 달러가 이렇게 오르는지. 원화가 약세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 수출 기업들 좋겠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 10년물 금리는 또 올랐어요. 2.09%이면서 최근에 빠졌던 거를 거의 다 복구를 한 상황이고요. 근데도 은행이 좀 오를까 싶었는데 일부 은행은 오르지만 그래도 카카오뱅크가 많이 빠지면서 코덱스 은행 ETF에도 이 카카오뱅크가 편입이 됐잖아요. 지금 이것도 심각합니다. 네, 네.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데 우리 IRP 고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 드디어. 네. 네, 은행 섹터는 사실 투자 포인트는 살아 있는데 카카오뱅크 때문에 조금 생각하지 못한 변수인 네.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리고 오늘 헝다 주식도 홍콩 시장에서 급등을 하더라고요. 장 초반에는 30%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가격 제한이 없죠, 홍콩은. 네, 아직 장 중이지만 한 19% 정도 상승 중인 것 같아요. 네. 네, 인민은행이 오늘 순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여갈피에서 1,100억 위안 순 공급을 했고요. 7일물 600억 위안, 14일물 600억 위안, 금일 만기물 100억 위안까지 고려하면 1,100억 위안 순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4거래일 연속으로 한 4천억 위안 가까이 순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최근에 했던 순공급 중에 굉장히 물량이 많이 역대급입니다. 예, 역대급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1,000억 위안이면 도대체 얼마예요? 4천억 위안이요? 1,000억 위안이면은 1,000억 위안이 얼마냐고요? 네, 순공급 한 18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오늘 헝다가 이렇게 19%나 많이 올랐는데 헝다 2대 주주는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거든요. 차이니즈 에스테이트 홀딩스라는 업체인데 최근에 1억 900만 주 정도를 2.26 홍콩 달러에 매각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분은 일부고 나머지가 한 6.5%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5.6% 지분을 12개월 내에 처분 계획이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네. 보통 대주주가 2대주주면은 거의 대주주잖아요. 네. 이 매도를 하겠다고 공시를 하면 굉장한 악재인데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자 상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이자 상환을 했는지를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상환했다는 뉴스는 제가 못 봤고요. 네. 위안화 이자는 뭐 합의를 잘 했다라고 하는데 달러 이자 상환이 좀 아직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서 끝날 이슈는 아니고 오늘 반등했다고 헝다 리스크는 이제 없다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자 뭐 지급해야 될 일정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때 잘 상환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GM에서 이제 전기차 볼트에 들어가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요거 공급을 재개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LG 화학이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큰 악재가 하나 사라진 거죠. 네, 카카오가 오늘 3.7% 빠졌거든요. 요 카카오한테 순위를 밀렸었는데 이번엔 카카오를 다시 제치고 시총 6위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빠르면 10월 중순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에 교체용 배터리 모듈을 배송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LG는 어제부터 미국 공장에 생산을 재개했다라고 합니다. GM의 엔지니어링 담당 이사가 결함의 원인을 발견했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LG가 새로운 배터리 제조 공정을 도입을 했고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뭐 여지는 없어요. 자동차 회사들은 그냥 써야 돼. 주는 대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풀려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오늘 뭐 호재가 여러 개 나왔어요. SK이노베이션도 아이오닉 7에 배터리 수출을 한다라고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예. 현대차의 이제 이 GMP가 첫 적용되는 대형 SUV 모델입니다. 네. 2024년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당초에 아이오닉 7 배터리가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인도네시아 합작사에서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별도 발주를 통해서 SK이노가 수주를 따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SK이노는 현대 아이오닉 5하고 기아의 EV6에 이어서 아이오닉 7까지 수주를 하게 되면서 오늘 2.3%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주말간에 이제 백신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일단 백신 관련 MOU가 나왔습니다. 일단 유바이오로직스가 어주반스 테크놀로지와 백신 후보 물질 원부자재 수출 관련 MOU를 체결을 했고 아이진이라는 회사가 트리링크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백신 후보 물질 원부자재 수입 MOU를 체결을 했고요. 팜젠 사이언스가 아이비파마와 엑세스바이오라는 업체와 백신 공동개발 3자 간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에 이제 팜젠 사이언스는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 엑세스바이오는 18%, 유바이오로직스는 1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미국의 백신 원부자재 생산 업체죠. 사이티바라는 회사인데요. 한국에다가 2022년부터 24년까지 62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백신 공장을 백신 공장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FDA 승인을 받은 바이오 의약품의 한 75% 정도가 이 사이티바 회사한테 이 원부자재를 조달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 사이티바의 고객입니다. 네, 그리고 복지부 장관 언급에 따르면 사이티바의 투자 때문에 국내의 안정적인 백신 원부자재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쉽게 얘기하면 삼바,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회사의 큰 고객이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에 공장을 지어도 그냥 한국에서 소화할 양이 꽤 되니까 공장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그렇죠.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동남아로 판매한다기보다도 여기 중간 제조업체들한테 판매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백신은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생산하고 맞고 계속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백신 조달에도 조금 숨통이 튀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요. 셀트리온 삼형제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를 미국 국방부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진단키트 이름이
디아 트러스트인데 이 공급 계약이 7,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규모 체결 크네요. 예, 네. 체결 소식에 오늘 주가가 상승을 했고 앞서 식약처도 이제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 레키로나주의 조건부 허가를 정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요거 소식을 말씀 안 드려서 오늘 말씀드리고 셀트리온은 3%대 상승했고요. 헬스케어는 1.8%, 셀트리온 제약은 6.7%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한국이 이제 제약, 의약, 바이오 쪽의 선진 국가로 접어드는 느낌을 자꾸 받네요. 네, 한국은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운 업적들이 최근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 또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콘텐츠입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네. 보셨나요? 드라마를? 난리더라고. 우리 오징어 가이사 하면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게임이죠. 그거 하다가 옷도 찢어먹고 그랬었는데 그거 아닌가요? 아,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에서는 네.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를 하던 놀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 게임에서 지면은 막 총으로 쏘고 이러더라고요. 그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걸 뭐 이런 극화한 것들. 거군요. 네. 그리고 뭐 달고나 같은 거 이제 모양에 맞게 자르기. 음. 못 자르면 이제 총으로 쏘고 뭐 이러더라고요. 드라마에서. 저도 요약으로 봤거든요. 드라마. 끔찍한 드라마네. 좀 잔인하긴 하죠. 네. 근데 이게 왜 모르겠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 드라마를 풀로 안 보고 네. 그 요약 20분에 요약해주는 그걸로만 봤는데 아니, 동심의 세계를 재밌더라고요. 파괴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쵸. 난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인데 옷 찢어먹고 막 오징어 가이사 하면 격렬하게 했어요 우리 진짜. 네. 아마 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 등 14개국에서 지금 넷플릭스 1위를 기록을 했고요. 한국 작품 신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스위트홈이라는 그 드라마가 좀비 네. 나오는 드라마죠. 그게 이제 3위 했는데 이게 최고 기록이었었는데 이걸 깼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제작사는 이제 비상장사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주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종목들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 비상장사에 10억 정도 투자를 했대요. 쇼박스가. 쇼박스가 예, 규모 대비해서 10억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잖아요. 근데도 오늘 쇼박스는 2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주연 배우인 이정재 배우가 소속사로 있는 그 소속사가 아니라 그 소속사의 지분을 15% 갖고 있는 이 버키 스튜디오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허, 네. 네, 그리고 직접 관련이 없는 바른손 10% 넘게 올랐고요. 에이스토리도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죠. 1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네. 배우도 굉장히 앞으로 뭐 큰 값어치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은 그럼 뜨면 이게 결국은 저거에 뇌색임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시리즈에서 봐서 뇌색임이 되면 그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순위 경쟁하는 그 음악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게 뇌색임을 해주는 거야. 한 석 달 봐보세요. 그 1등 뽑힐 때까지 그 상위권에 그 되면 그분들이 잘해서 인기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석 달 노출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왜 요즘에 스포츠 스타들이 왜 바로 연예인으로 데뷔하시는지 아십니까? 스포츠 스타들이요? 네. 바로 연예인 데뷔하잖아요. 일단 뭐 잘생기신 분들이 컨택되는 건 맞는데 그 노출도가 높았잖아요. 대부분 다 노출도가 높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뇌에 익숙한 사람이 히트를 치는 거거든. 그런 게 이제 연계됐다고 봐야 되겠죠. 웹툰도 영화 되는 거는 뇌에 이미 좀 상당 부분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된 것들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 뇌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인 컨텐츠가 되어서 이정재 배우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자꾸 노출이 되면 이제 헐리우드 배우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영어 공부해야 되겠네. 네. 힘들겠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콘텐츠가 이제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순위가 굉장히 많이 높게 올랐습니다. 네. 미국의 앱스토어 인기 순위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언급을 해드렸을 때만 해도 10위였다가 이제 8위에서 막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었던 단계거든요. 주말간에 이제 연휴간에 한 3위까지도 올라왔고요. 매출 순위는 1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일본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인기 순위 2위를 기록하면서 뭐 드라마뿐만 아니라 게임 콘텐츠도 한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마케팅 시작하기도 전이거든요. 근데도 인기 순위가 급증하고 있고 10월 8일부터 이제 마케팅을 시작을 하는데 일본은 9월부터 마케팅을 시작한 이후부터 이제 순위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케팅을 미국에서도 시작하면 여기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가 이제 쿠키런 킹덤 제작사인데 13% 상승해서 그동안은 했습니다. 뭐 올해 최고의 종목이네. 네. 네,
연초에 그 빛나는 주가 상승을 지금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뿜고 네, 있습니다. 네. 역시 한국은 뭐 이렇게 약간 차별적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걸요? 모든 걸. 그런가요? 모든 게 여자가 낫습니다. 스포츠 스타들도 여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골프 여자가 한둘이야? 골프 그렇죠. 골프 맞- 양궁 여자가 한둘이야? 양궁도 잘하죠. 아유, 여자한테 그 비교가 안 돼요. 여자들이 확실히 이름을 데보 시스터스라고 지어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 얘기하셨구나. 네. 왜 갑자기 여자가 잘한다는 얘기 하시는 시스터즈들이 훨씬 시스터즈라서. 한국은 시스터즈들이 강합니다. 확실히. 네. 그러네요. 대부분 다 집안에서도 여성들한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숙연해지잖아요. 갑자기 그 감독님도 생각하니까 좀 그렇죠. 숙연해집니다. 네. 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전기요금이 인상했습니다. 4분기에 이제 인상을 했고요. 2013년 11월 이후에 8년 만에 인상을 했습니다. 1분기는 킬로와트 시당 3원 인하를 했는데 2분기, 3분기 동결을 거쳐서 4분기에 3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를 고려하면 작년 수준으로 그냥 돌아간 셈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월은 인상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6월에서 8월 정도의 연료비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그걸 커버하려면 6원 넘게 6.6원 정도 올랐어야지 이제 똔똔인데 3원으로 이제 제한이 돼 있어요. 상승폭이. 네. 그래가지고 올렸지만 그래도 적자는 어쩔 수 없고 지금 석탄 가격이 올라서 난리 났어요.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석탄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물가 상승 우려에도 인상 결정을 일단 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 그치면 안 되고 추가로 더 인상을 해야지 뭐 적자 해소 한국전력 이제 주주분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일단은 요거 한 차례 인상을 하면서 1.2%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아침에 올랐다가 초반에는 좀 많이 올랐다가 오히려 하락 반전에서 마감을 했고요. 며칠 올랐으니까 뉴스에 파는 전형적인 그런 흐름이 나온 거죠. 네. 여기서 근데 추가로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킬로와트당 그 부담금이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독일이 우리보다 10배 이상 높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저는 한국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집마다 태양광 판 하나씩은 다 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40만 원인가 밖에 안 한답니다. 저기 베란다에 설치하는 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베란다에 이렇게 붙이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면은 집안에 전등은 다 공짜로 쓰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유 가격이 인상을 했습니다. 서울우유가 먼저 결정을 했고요. 10월부터 우유 가격을 5.4% 인상하기로 했고요. 보통 2,500원대인데 2,700원대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서울우유의 인상은 2018년 이후에 3년 만이고요. 그간의 누적된 원재료 가격 상승, 물류 비용 상승이 이제 불가피하게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이랑 이제 메일유업도 따라서 올릴 것 같은데요. 남양유업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라고 언급했고, 메일유업 관계자도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언급했는데 아마 곧이어 인상하지 않을까. 네, 첫 번째 주자가 먼저 나갔으면은 두 번째부터는 쉽잖아요.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죠. 네. 한국의 우유 값은 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요? 한국 우유 값은. 한국 우유 값이 서구에 비해 들 먹으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이거 수입하기도 웃기잖아요. 네. 전지 분야 수입이 되지만 우유 수입은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정년도 짧고. 그리고 요즘엔 배값도 비싸고 비행값도 비싸서 어떻게 이거를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원재료가 원유인데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인상을 한번 했고 그래서 네. 우유 가격도 어쩔 수 없이 올린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게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격 인상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커피에 우유 많이 들어가잖아요. 라떼 같은 것들. 근데 뭐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는 이제 이 우유 업체들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합니다. 보통 네. 1년 단위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당장의 인상될 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차를 두고 커피 프랜차이즈도 가격 인상으로 연결이 되면서 소비자물가지수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 값은 오를 이유가 없는 건데. 근데 커피 값도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지금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죠. 예. 모든 게 지금 좀 오르고 네, 있으니까. 모든 가격이 오르고 있죠.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아마 주말에 나갈 박종현 박사님하고의 대담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 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여행 금지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11월부터는 전면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음흠. 그리고 한국하고 최초로 트래블법을 체결한 사이판 여행에 이제 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 한국 예약자 수가 4,000명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매일 수백 명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다가 이제 고용노동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 때문에 오늘 항공주, 여행주들의 강세를 보였고요. 네. 당초 이제 고용 유지 지원금은 90일 연장을 요구를 했는데 업계에서 그 90일까지는 안 됐습니다. 30일로 결정이 됐고, 하지만 다음 달부터 당장 무급으로 버텨야 하는 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네. 네. 그리고 이 항공업, 여행업, 관광, 숙박업이 대상인데요. 특별 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은 기존의 지원일수 270일에 더해서 30일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 기업이 해고하지 않고 직원을 유급휴직으로 한다면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네. 이 70%를 지급하면 여기서 90%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에어부산이 19% 올랐고요. 아시아나항공 16%, 대한항공 4%, 진에어 3.5%, 제주항공 3% 정도 많이 올랐고, 여행주들도 모두투어 5.3%, 노랑풍선 4.7%, 하나투어 2.6% 네.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이 리오프닝 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기대감이 참 빨리 반영되네요. 네. 사실 이거 안 풀리면 내년도에 또 유상증자 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유상증자 많이 이 LCC들은 하고 있는데요. 증자에도 성공을 좀 한다라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에어부산도 2,270억 규모 유상증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구주 청약은 오늘까지 마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확정 발행가가 2,030원밖에 안 됩니다. 네. 현재 주가가 3,300원대거든요. 그럼 많이 그러니까 차이가 가겠네. 굉장히 커서 네. 요거를 구주주들은 안 할 손해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웬만하면 다 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주식 팔고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도 되죠. 그게 네. 제일 안전한 방법이긴 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청약도 잘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주식 수가 8,200만 주인데 이거보다 36% 많은 1억 1,185만 주를 추가로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어려운 건데 땡길 이제- 때 한꺼번에 왕창 땡기겠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이 초과 청약까지 받겠다 하면서 배정 주식 대비 최대 20% 더 많이 청약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 이거 소식도- 가지고 1년 반 버티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뭐 이런 느낌이 네, 드네요. 그렇죠. 네. 좋은 날 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LCC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항공도 오늘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NH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네. 39,000원에서 43,500원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요 정현승 연구원은 항공 화물임 강세에 더해서 하반기에는 중장거리 노선 여객 수요 회복을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여객 수요 회복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여객 수요가 많이 늘겠죠? 좀 폭발적으로 늘겠죠. 단기간에. 아니야. 왜 그게 어떻게 늘어? 갈 수가 있어야 가죠.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나만 갈 수가 있지 갈 곳이 없잖아. 갈 곳이 이제 미국이 11월부터 해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백신 접종자는. 미국 가려면 갔다 왔다 한 3일 걸려요. 3일 걸려 갔다 왔다. 시간 많이 비나 가려면 한 10일씩 휴가 내야 되는데. 근데 예전엔 다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느 나라 갔다 와 보셨어요? 미국이요? 아니 이때까지 해외요? 해외여행 어디 가요? 뭐 미국, 캐나다, 필리핀, 싱가포르, 어디를 제일 중국. 많이 가? 중복 쪽으로 많이 갔던 지역이 어디가 제일 많이 갔어요? 중복이요? 아니 많이 간 지역이 어디예요? 미국을 자주 갔어? 나는 번질나게 아니요, 미국 미국 웬만하면 한번 미국 그렇지. 그럼 난 번질나게 유럽만 갔어? 한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일본, 동남아를 많이 가요. 중국하고 가까운 근거리를 많이 가기 때문에 동남아가 불려야겠네요. 이게 안 풀리면 갈 데가 없다니까 사실은. 근데 자꾸 미국 풀린다고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빠른 것 같다는 느낌. 컨택트 좋을 것 같은데 더 빨라. 애들은 너무 빨리 가고 있어. 근데 사실 굉장히 빨리 반영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반영이 돼 네. 지금. 주가도 굉장히 빨리 반영하고 있는데 이 여객 수요 프리미엄화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운임 상승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라고 하고요. 근데 당분간은 우리 지난 이번 추석 때 나갔습니다만 엄경화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항공료의 할인 요소가 상당히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항공주들은 이익
개선은 상당히 빠르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뭐 많이 오른 HMM 팔고 아시아나로 가자 이런 얘기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대한항공의 정현승 연구원이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를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기존에 3,300억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8,900억으로 171% 상향을 했고요. 네. 3분기에도 항만 적체로 컨테이너 운송 차질이 지속이 되는 데다가 8월 중순에 화물기 수송 능력이 감소하면서 운임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화물기가 이제 여객기로 둔갑을 하는 중인가 보네요. 예, 그리고 이제 8월에 미주노선 여객이 2019년 월 평균 여객의 30%까지 회복이 되면서 가파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한항공도 상승해서 올랐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저도 뭐 걱정을 했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0.4% 하락이면 타 아시아 국가 대비는 굉장히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전 별로 걱정은 안 했는데 예상보다 약했습니다. 제 예상보다. 아, 나는 그렇군요. 강세론자인가 봐. 월요일날 안 무서우셨나요? 홍콩 3.3% 빠질 때? 아니, 잘 됐네. 이럴 때 빠져줘야지. 우리 쉴 때 좀 열심히 빠져봐라. 그리고 오늘만 오르면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있었긴 했죠. 네. 내게 빠졌네. 시장은 별로 안 빠졌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그래도 오늘은 일단 잘 넘겼으니까 이게 또 오랜만에 출근했는데 바로 내일 금요일이니까 또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